자, 재밌는 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윤영찬 의원 사무실로 정체불명의 협박 메일이 전달됐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경찰에 고소했다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1위들 이렇게. 아유, 이거는 뭐 냄새가 벌써. 어. 누가 그런 협박을 하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넣습니까? 진짜 이재명 지사 지지자들이라면. 최근에요, 이재명 지지자라고 해서 민주당의 선관위원장을 장애인 비하하는 그것도 조사를 해보니까요, 말하자면 이런 거야. 선관위원장 페이스북에다가 악플을 이렇게 협박성 걸 보내. 이 사람들이 누구랑 관계를 맺었나 봤더니 이재명 지사 팔로우도 안 한 사람이야. 근데 왜 이재명 지지자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관위원장에 대해서 악플을 쓰면 이재명 지지자라고 단정지어서 보도하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윤영찬 의원 가족 보좌진을 납치하겠다, 이거를 내가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이런 짓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 지지자에게 있습니까? 아, 근데 윤영찬 의원은 이 정도 가지고 무슨 고소합니까? 저는 아흔물 아동 청소년 음란물 때, 그다음에 지난 2018년 남경필 직접 파동 때, 그때 그 전에는 구체적으로 우리 딸이 어느 학교 몇 학년인데 얼굴을 그어버리겠다 이렇게 별의별 걸 다 받았어요. 그런데 워낙 우리 딸이 힘이 세지만 이게 조작 이런 걸 떠나가지고요, 의원식 여직원들의 집과 동선을 파악했다, 납치하고 성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런 걸 보내는 건 정상이 아니고요. 그런 또라이들은 많이 있거든요. 요거를 마치 이재명 지사 지지자가 한 것처럼 이미지화 시키는 것 자체가 이게 아주 고도의 저질 네거티브예요. 네. 이걸 어떻게 단정을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서 발표할 일을 미리 프레임을 짜서 경찰에 주는 것과 언론 같습니다. 플레이를 해버리는 거죠. 예.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렇게 좀 수준이 이하다는 것을 계속 이미지화 시키는 건데, 네. 지금 선관위원장 장애인 비하했다라고 하는 부분하고 맥락이 아주 비슷해서. 근데 선관위원장에 대한 그런 비하는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누구든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파를 넘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내가 최민희 의원을 진짜로 좋아해. 뭔가 지키고 싶어. 근데 다른 사람, 상대편한테 협박 메일 보내면서 나 최민희 지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랬다면 정말 그건 지지자가 아니지. 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말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작극이라는 소리까지 들리. 그거는 푸나님이 그냥 한번 생각해. 인정하지 않지만. 그렇죠. 인정 안 하시는 걸로. 그런 소리까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크게 꾸짖었죠. 설마 그렇게까지 할 정도 사람들은 아니다. 네. 아무튼 민주당이 지금 송영길 대표하고 이낙연 후보랑 막걸리 회동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경선 등 관련해 가지고 좋은 얘기를 나눴다고는 하는데, 이런 측면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경선 연기 논란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쪽에서 하자고 논란이 있을 때 이재명 지사 쪽에서 처음에 반대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경선이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지율 낮은 후보들이 필연적으로 1위에 대한 네거티브를 하면서 정책 경쟁을 묻혀요. 네. 그걸 이미 예견했던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당대표가 이제 나서가지고 이낙연 후보 만나서 막걸리 회동했다고는 하는데, 이게 후보들만 안 하면 뭐예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숨어져 있는 네거티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우선 지금 언론이 민주당 내에 네거티브라는 것을 과다하게 부풀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또 2007년 이명박 박근혜 때 비유해요. 그때. 네. 근데 그때는 네거티브가 아니고 불법적인 사안 그리고 이상한 관계에 대한 문제를 서로 폭탄처럼 안고 경선을 했던 거죠. 그때 서로 제기했던 문제, 최태민 목사 일가 문제, 그리고 BBK 문제가 사실로 확인돼서 둘 다 감옥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를 민주당 경선에 자꾸 갖다 붙이는데,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이 정도의 검증 논란이 없었던 선거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건 언론의 규정은 좀 과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지금 이상민 선관위원장도 큰 문제입니다. 아니 그 지사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특정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드러낸 경우는 역대 선관위원장 사상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선관위원장이 이렇게 언론에 자주 나오는 것도 처음 봤습니다. 네.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지사직 사퇴권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됐으면 경선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기준을 잡았어야죠. 그러면 지사직 사퇴하고 나와라 혹은 그러면 국회의원 사퇴는 안 해도 되냐? 그때 정리할 문제를 제가 보기에는 속마음에 누군가를 지지하고 그 지지하는 후보를 응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더 이상한 건 민주당이 왜 이런 선관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지 않는지가 더 이상합니다. 근데 악질 네거티브 처단할 특별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본인부터 좀 고치셨죠? 그러니까요. 본인이 1위 후보 흔들기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하고 있는 게 윤석열 후보 사실 흔들기성도 있어 보여요. 네. 감정적으로. 송영길 대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중앙에 있어요. 그러니까 또 이게 1위 후보 지지한다 그래. 그리고 이상민 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걸로 네, 봅니다. 네. 저는. 그 과정에 또 이런 것도 하나 있었죠. 예를 들어서 추미애 후보가 열린민주당과 합당하자. 요 이야기에 이상민 선관위원장이 또 통합을 반대를 합니다. 아니 본인이 그런 말을 아, 왜 하냐고, 왜.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선관위원장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식의 악플 다시면 안 되지만 네, 안 됩니다. 이거는 좀 너무하시잖아요. 뭐 자꾸 이렇게 특정 후보를 겨냥해갖고 뭔가를 하는 추미애 열린민주당과 통합 난 반댈세. 선관위원장이 왜 그러냐고 왜. 아니 그건 당대표 사안이고요. 지도부 사안이고 지금 최고위원도 아니시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선관위원장이 마이크를 자꾸 잡는 것. 그건 정말 리스크가 큰 행동입니다. 심판이 선수로 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경선 등록을 하시지. 본인은 선수는 안 되고 누군가를 강력하게 지지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분이 디스 안 한 후보를 찾으면 나중에 쉬워지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그간의 이상민 생각합니다. 의원의 그 성향을 보면은 상당히 약간 보수 성향이 좀 네, 있어 보수적이세요. 보이거든요. 자유선진당의 약간 가재는 개편 이런 느낌. 17대 총선 지나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인기가 떨어지자 18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그때 선병열 의원도 똑같은 제안을 받았대요. 그런데 그분은 의리를 지키고 안 갔는데 지금까지 국회에 못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은 자유선진당으로 가서 이상민 위원장 국회의원 당선돼서 좀 있다가 민주당으로 다시 왔죠. 근데 열린민주당하고 통합하는 부분은요. 뭐 우리도 이제 열린민주당 방송이 뭐 오늘은 그 김성애 대변인이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방송을 아파요? 못했는데 급성으로 뭔가 좀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열린민주당의 반응은 이런 거죠. 이제 지금 추미애 후보랑 이재명 후보 등은 적극 찬성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열린민주당한테 정식으로 당대표 차원에서 제안을 하고 정중하게 그거를 제안을 하고 합당 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구호로서만 이제 네, 그렇죠. 뭐 이루어질 문제는 아닌 것이고요. 네. 저도 기본적으로 합당하는 거 찬성하는데 지금 이제 만약 이게 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그 대선 그 목전에 가서 어떤 그런 이벤트 그런 형태로 써먹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건 국회 운영과도 긴밀히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추미애 후보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후보들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문제이고요. 다만 합당 문제는 지금 국회 의석수 분포나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우리가 가늠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송영길 대표와 지도부가 면밀히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오늘 이재명 지사가 세 번째 기본 시리즈를 발표했는데
기본주택 그 전에 발표했었고요. 그 전에 기본소득 발표했어요. 그래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 그래서 국민 모두한테 1,000만 원 마이너스 통장 기본 대출을 지금 공약을 했는데 그 외에도 다른 뭐 자세한 부분도 있거든요. 기본 금융에 대해서. 근데 요거는 이제 성남시장 때부터 해왔던 저는 이런 거 보면은 제가 한참 어려웠을 때 생각하면요. 제가 한참 어려워가지고 완전 망했을 때 이런 식의 대출 있잖아요. 대부업을 8개 했었어요. 나중에 심장 하나. 아직 살아 있잖아요. 콩팥이 하나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8개를 썼는데 나중에 그 빚을 그러니까 원금을 제가 봤을 때 한 2천만 원이 좀 못 됩니다. 원금 2억 넘게 갚았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어떤 분들에겐 이게 생명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신용 등급이 너무 떨어지니까 네. 은행에서는 대출 자체가 완전 바뀌는 상태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청년들하고도 연관이 있어가지고 그냥 국민 누구한테나 아주 싼 이자로 1,000만 원 정도는 대출 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건 이준석 대표가 청년들에 대해서 비슷한 공약을 했어요. 대표 때. 그래서 이건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 가지고 또 뭐 포퓰리즘이라든지 이렇게 비난하면 그건 자기 얼굴에 세게 침뱉기가 될 것이다. 네. 실제로 많이 뵙기도 했었고 뭐 총선 때 황교안 체제 때 그때 뭐 전국민 지급한다 했다가 바로 입장 바꾸고 그런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서 근데 저도 뭐 아까 쭉 이 이야기랑 맥락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책이 좋거나 아이디어가 좋거나 하면은 뭐 그걸 좀 더 가다듬는다든지 뭐 조금 더 보완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으로 논의가 되길 바라는 게 대다수 시민들의 생각인데 이걸 두고 이재명이 말하니까 이건 또 틀렸어. 라고 해서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로 가는 거 우리가 안철수 대표한테 그거 전형적으로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냥 반대만 하다가 결국엔 지금 지지율 뭐 1%대밖에 안 나오고 그냥 완전히 관심에서 사라지고 있는데 부디 그 민주당 내에서 이런 정치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라 봅니다. 그러니까 요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서로 간에 공약, 정책 이런 경쟁들이 되면 의외로 생각보다 재밌어요. 네. 이거 바꿔 하나 더 이런 식으로 경쟁이 되면 참 재밌는데 그 경쟁이 아니라 막 뭐 전과라든지 욕설이라든지 아까 말한 뭐 이상한 지지자 아까 누구 지지자인지 모르는 사람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확실히 길어지면 피곤해요. 아니 그래서 이미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대폭 떨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어떤 민주당 지지자가 쓴 글을 보면 경선을 하면서 너무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건 민주당 지금 경선 상황이 이렇고 네거티브는 뭐 100% 없을 수가 없겠지만 적당히 자제하시고요. 남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살아보셨잖아요. 내가 최민희 의원을 칭찬하고 황희두를 칭찬하면 내 지지율이 올라가지.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시너지라고 하는 건데 그런 건 좀 적당히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선 연기를 반대해왔던 거예요. 시간이 더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시죠. 네.